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잡다방 코너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한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잡다방에서 만나보게 될 첫 번째 사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첫 번째 고민 좀 바로 만나볼게요. 이건 제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문과 학생이거든요. 저 같은 전공을 네. 한 학생이기 때문에 좀 네. 살펴보면 스펙 내어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디도 읽어주셔야죠. 아이디는 나무보다 역시 국문학과, 국문학과예요. 네, 역시 네. 포레스트. 네. 포레스트. 네, 국문과 학생. 포레스트 된 트리. 트리 된 포레스트. 예. 네. 알겠습니다. 서울중위권의 4년제학과 나오셨고 국어국문학과 학점이 4.5점 만점에 3.8입니다. 역시 공부 잘했어요. 토익 950점, 토스 와. 레벨 7. 와. 대단하죠? 네. 커말 1급, 한국사 2급 가지고 있고요. 수상 경력은 대단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6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역시 언어 쪽에 관심 많으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봤더니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최근 사기업으로 눈을 돌린 상태라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냉철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네요. 역시. 네. 그리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는 잘 모르겠음. 가로 열고 비상경 문과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 궁금함.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하고 싶은 말 보니까 28살 여자입니다. 3년간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계속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하세요. 사기업 취업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졸업 직후에 공무원 준비만 했기 때문에 사기업 취업을 위한 준비를 못해서 어떤 기업, 어느 직무에 지원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비상경 문과에다가 인턴 등의 경험이나 자격증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직무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국문학과 후배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분 좀 사연을 좀 잘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스펙 레어스를 봤는데 고시만 준비하다가 취업으로 방향을 바꾸셨지만 다행히 이분이 취업 기본 스펙도 갖춰져 있고 뭐 학교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취업에 있어서 우려할 정도의 그런 스펙은 아닙니다. 상반기 시즌 시작되었을 때 취업에 전력으로 임할 수 있게 토익, 말하기, 커말까지 다 갖추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리고 한국사까지 뭐 2급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2급까지 갖추고 계셔가지고 공기업 지원 스펙까지도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시라든지 어떤 고급 자격증 오랜 기간 공부하신 분들께 기업이나 기관에서 우려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혼자서 공부한 기간이 길 텐데 조직 생활이라든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직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특성과 성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동해서 이뤄나가는 그런 분야인데 이렇게 조직 생활이 없으신 분, 더군다나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미국 어학연수 6개월. 그러네요. 이제 크게 봤었을 때는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과 협동하는 것이 없이 학교 생활만 하신 분인데 이런 조직 생활에 있어서 좀 기업에서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인턴 정도만 갖춰주신다면은 이분이 지금 뭐 사기업이라든지 금융권, 공공기관까지 폭넓게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스펙을 다 갖췄고 학교 생활만 했다고 하셨지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다면 뭐 그것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뭐 면접에서 이 사람에게 좀 인성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그런 질문들을 했었을 때 이분이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없는 그런 쾌활한 뭐 성향이라든지 답변만 잘 해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를 좀 덜 수 있겠습니다. 워낙 면접관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 친구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취준생의 마음을 대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 이게 비상경 문과가 비단 국문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철학과, 사학과, 뭐 정치외교학과,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좀 많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 어디쯤 지원하면 직무들이 좀 유리할까요? 사실 인문계열 분들이 취업이 쉽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온 지는 참 오래됐죠. 기업 입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TO가 가장 많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 이 부분 생각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에 투입될 수 없는 이런 인문계 인력분들은 그런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영업과 영업관리 직무에서 TO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외 기타 직무로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재무 회계
인사, 총무 등의 직무가 있을 텐데 네. 이런 직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분이 딱히 뭐 지원 자격에서 제한이 되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TO가 너무 적고 그 네. 내에서도 경쟁이라든지 자격 요건 등이 경쟁력 등이 좀 약간 부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직무 이해도가 중요한 마케팅 이분이 마케팅 관련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뭐 스펙도 없기 때문에 지원하셔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무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문계열 분들이 뭐 전공과 관련된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전문성 대체로 낮은 분야라고 볼 수 있지만 재무나 회계에서만큼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관련된 전공 지식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업의 가장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펙 파티가 가장 심하고 인사 같은 경우에도 HRM보다는 HRD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사실 경영지원 직무 쪽에 있어서는 총무가 가장 일반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영업이나 영업관리 직무가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영업은 나는 피하고 싶다. 이렇다면은 이런 사기업과 금융권보다는 공공기관을 메인으로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 이제 채용 시즌 3월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대비해서 좀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분의 경우에는 네, 뭐 필기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는데요. 필기요. 네, 요새 서류 전형이 이전보다는 좀 문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한창 스펙 파티라든지 서류 전형 경쟁률이 심했을 때에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많이 걸렀었지만 이제 기업에서는 서류의 문은 대체로 확대하고 필기 전형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걸러내고 있는데요. 대체로 필기를 이제 합격권의 점수로 만드셨다. 그렇다면은 취업에 있어서 한 반 정도는 성공에 다가갔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엇보다도 지금 인적성, NCS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의 GSAT과 PSET형 NCS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첫 시즌을 만약에 지금 맞이하신다면은 아직까지 자소서의 기본 틀이 완성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을 이제 보내신 분들이라면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 채용 공고는 정말 정신없이 올라오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처음 보는 회사의 기업과 직무를 분석하고 나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하신다면은 한 시즌에 10개도 이제 작성을 하기가 힘든 것이 자소서인데요. 미리미리 가고 싶은 기업의 리스트를 정리를 하시고 그와 관련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 지금부터 하시면서 자소서 기본 틀 한 10개 정도만 쓰셔가지고 자소서의 기본 틀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글 쓰는 데는 조금 그래도 자신감이 있으시더라도 네. 일반적인 문학과 관련된 그 글하고 자소서 글은 성격이 좀 다른 거기 네. 때문에 형식에 맞는 글을 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끝으로 이분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예. 네,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인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시즌이 아니더라도 하반기를 대비하셔서 시간이나 여유가 되실 때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지금 공무원만 준비했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나를 어필하고 드러내는 이런 면접 전형에 있어서는 좀 덜 익숙하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기 시험을 위주로 준비하시다가 이 취업 시장에 뛰어든 이 변화 자체도 좀 어색하실 거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시고 남들보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체계적으로 취업 전략 세우시고 열심히 수행하신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니 그런 네. 것들 잘 유념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공무원 준비를 조금 하다가 이렇게 사기업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취준생분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네네. 이 고민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교욱 씨가 예. 국문과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조언을. 저는 사실 이분이 뭐 학점도 4.5점 만점에 3.8이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렇죠. 국문과에서 이렇게 학점 받기 쉽지 네. 않거든요. 교욱 씨는 몇 점이었어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을 꿈꾸고 3년간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네. 일단 뭐 행정부나 이쪽에서 정말 내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꿈꾸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차라리 언론계 쪽에 오. 기자나 후배로 이런 들어와라 것들. 이런 건가요? 제 후배는 꼭 아니어도 뭐 이렇게 옆자리로 와라? 아, 이런 건 아니죠? 뭐 그럼 제일 좋고요. 예, 일단은 뭐 네. 그런 쪽에서 알 권리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자가 되는 것도 저는 언론계 쪽이 사실 지금 나이가 28살 여자시면 네. 늦지 나이에 대한 않았어요. 늦진 않았죠. 네. 물론 늦지 않았지만 스스로 좀 강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늦은 게 아닐까. 또 3년 동안 그런 준비를 하느라고 좀 다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언론계 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려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이나 이런 것들 워낙 또 장수생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쪽 준비하시면서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좋아하시면 같이 좀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거. 그리고 저희 선배들 중에는 출판사나 이쪽에 취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출판사 쪽도 좀 두드려 보시는 거. 네. 지금 홍 추천드립니다. 반장님보다 더 길게 조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길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을 나무보다 만나보도록 쑥.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아이디 2x봉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XX봉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약간 맥스봉 느낌? 네, 스펙 내역서를 보면요. 네, 학교를 바로 밝혀주셨어요. 중앙대 국제무료학과 3.6점, 오늘 4.5점인 줄 스펙들이 모르겠어요. 다들 난리 났네요. 네. 지금. 토익 950, 오픽 AL 등급, 그리고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고 하십니다. 자격증은 없으시고요. 경력사항으로는 협회 인턴 6개월, 그리고 물류회사 구매 2년 직무. 네,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류회사를 구매하신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예. 수상 경력과 대외 활동 모두 없으시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스펙에서 마케팅적 역량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입사 희망 회사는 네. 외국계 유통 및 물류 회사, 또 마케팅 혹은 사무직을 써주셨고요. 하고 싶은 말 좀 길게 써주셨는데요. 예. 읽어보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자이고 현재 작은 물류 회사에서 구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올드루키구나. 네,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지인 소개를 통해 들어왔어요. 전공이 부합하다는 이유로 소개를 받아 졸업 후 바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2년간 구매 업무를 하면서 업체와의 협상 과정을 비롯해 각종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30이 되면서 다른 직무로 전향을 하려면 지금이 아니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통이나 물류회사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좋아하는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에 도전을 하고 싶고 이왕이면 마케팅 업무에 담당해보고 싶습니다. 전공도 물류 쪽이고 경력도 구매직만 해왔는데 나이 30에 외국계 마케팅 이직 가능할까요? 라고 써주셨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교육 씨 말씀 말대로 올드루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올드루키. 네, 30살 남성 취준생분. 그러니까 일은 하고 계시는 올드루키 분인데 홍 쌤에게 바로 여쭤보죠.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본인의 스펙 대비 현재 직장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뭐 열망 등이 그러니까요.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네. 예. 이분이 이제 여기 스펙에서도 적어주셨던 것처럼 마케팅적 역량을 찾을 수 없음. 이거 저는 알파고인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저는 마케팅과 관련한 뭐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스펙에서 마케팅적 역량을 찾을 수 없음. 와, 그래서 문제임. 혹시 엄근진으로. 그래가지고 약간 이진법스러운 이런. 네. 예. 네. 그래서 사족을 또 달았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그래서 왜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도 없으신 분이 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으실까? 그래서 정말 마케팅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하는 그런 구매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약간 기존 직무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 때문에 막연하게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살짝 들었고요. 내가 정말로 마케팅 직무를 희망한다는 확신이 들고 마케팅 직무에 대한 이해까지 되었을 때 저는 이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구매 직무가 싫고 지금 회사가 싫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네. 사실 뭐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뭐 이런 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직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확실히 찾으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지금 내 현 상황이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렇죠. 이분이 지금 30살이다 보니까 지금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외국계 마케팅인데 홍 반장님이 보실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직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십니까? 이분이 일단 스펙 내역서에 적은 것처럼 네. 마케팅 관련해서 진짜 스펙, 뭐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 관련 자격증 등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네, 앞서도 언급드렸었지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TO 자체도 적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분이 그 마케팅에서도 지금 외국계로 희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내 기업보다 당연히 외국계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적은 외국계 기업에서도 TO가 적은 마케팅 직무를 희망한다. 굉장히 지금 확률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분이 정말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신다면은 그와 관련된 준비를 차근차근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돌아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마케팅 직무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관련돼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SAS, SPSS 등의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통계 데이터 가공 및 활용 능력 갖추시거나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예. 많이 쓰이는 빅데이터 관련된 활용과 분석 능력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렌드를 이용한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뭐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어. 글로벌 소비 트렌드 이해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나의 통찰력,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력 등을 지금 가다듬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SNS 등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해서 광고가 이루어지는데 뭔가요 그게? 그런 마케팅 예. 그런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SNS, 예. 네, 플랫폼이나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 직무와 관련된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분이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네. 구매 업무에서 이제 마케팅 직무를 전환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외국계 기업으로 한 번에 가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 현재 재직하고 계신 기업에 이런 직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혹은 뭐 협회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인데 외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는 이런데 해외 마케팅을 좀 필요로 하는 이런 브랜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물론 괜찮죠. 뭐 필라나 뭐 이런 데 요즘 네, 그렇게 네. 하는 곳 있는 것 같던데. 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해외 시장 쪽으로 요새 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영업이나 영업 관리 직무로 들어가시더라도 어쨌든 영업이나 영업 관리에서도 그런 마케팅적 요소를 이해하고 마케팅 팀과 같이 협업해서 세일즈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기옥 씨가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오늘 말씀 제가 말이 드립니다. 많네요. 쓰던 말 많이 하네. 근데 원래 어쨌든, 많았어요, 예. 교육 씨.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말이 많았었고 예. 일단 중고 신입분들 사실 요즘에는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30이시니까 중고 신입이라기에는 좀 나이가 어리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시장에서 중고 신입분들 대체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일단 나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가 신입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나이가 여성분들의 경우 뭐 30대 초반이고 남성분들은 30대 중반인 경우가 많기에 네. 나이적인 부분에서는 이분이 좀 우려하실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직 생활을 해봤고 더군다나 그 경력까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그런 경력이라면은 아무래도 입사했었을 때 보다 빨리 적응하고 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전 직장에서 나온 이유가 조직 생활에 대해서 혹시 뭐 부적응한 것은 아닌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네.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면접관분들 걱정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머리가 되게 아프실 것 같아요. 걱정도 오늘 뭐 먹어야 될지도 걱정하실 것 같고. 저 면접관분들한테 이렇게 좀 신뢰가 되는 발언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신뢰가 됐다고 하네요. 네, 홍관장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실례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되는 질문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 로열티 이미 한번 몸 담았던 직장을 지금 떠나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 로열티에 대한 부분도 더군다나 근무 경력이 짧고 다녔던 회사가 많을수록 이런 로열티 부분에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얄티 부분. 네, 이런 중고 신입과 경쟁하는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 신입분들과 이제 대비를 해서 내가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런 쪽으로 경쟁하려고 하신다면은 좀 필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중고 신입분들이 훨씬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그 중고 신입과 경쟁하는 신입분들은 보다 한 차원 높은 로열티를 보여주셔야 되겠죠. 내가 지원한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직무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며 나는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강점이 있다. 이렇게 한 단계 깊게 조사를 하시고 본인의 강점을 어필을 하셔야 중고 신입분들과 이제 경쟁했었을 때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면접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 애정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마치 이제 뭐 뽑고 싶은데 이렇지 않을까 좀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근데 걱정을 받아주시는 게 사실 좋긴 할 것 같고 친척 때 뭐 이제 좀 있으면 구정입니다만 네. 친척분들이 이제 추석 뭐 이렇게 명절 때 네.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여자친구는 있니? 막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다 네. 애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네, 교육 씨 예. 갑자기 어제 저희가 그 포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수습을 좀 하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네. 사연자 만나보도록 할까요? 교육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 사연은 네. 아이디가 강원 NCS라고 강원도에서 NCS를 제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강원도 사립대학교 4년제를 졸업했고요. 물리치료학과
3.8학점에 학점이 높으세요. 학점 높습니다. 어학 점수는 따로 없고요. 한국사 1급, 커말은 취득 예정이고 직업교육 5개 받으셨고 학교교육 5개 받으셨고 강원 지역 인재하고 보훈 자녀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경력상 병원 경력이 4년 있으십니다. 의원급은 아니고 그 위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계획은 커말이나 토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어학이 좀 없으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구나.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강원도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 지역 인재에다가 보훈 자녀니까 그러니까 유리할 것 같아요. 가산점을 네.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초딩 때부터 죄송합니다. 초딩이라고 쓰셨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쭉 원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원래 본가가 원주라고 하셨고 서류 및 필기 공부하면 가능성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국어교육학과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초딩이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고견이라고 또 뒤에서는 모두들 원하시는 공기업에 취직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분들 제가 읽은 거 아닙니다. 여기 초딩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읽다가 뭐 이렇게 초딩이란 단어가 요새 많이 좋진 않네요. 쓰니까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물리치료학과 전공을 하셨고 공기업 이제 취직을 희망하시는 분 이 사연 만나봤는데 지금 초딩 방학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일단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홍 반장님의 고견. 네, 이분 사실 적어주신 것처럼 공기업 지원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시면서도 뭐 지방대학이라든지 혹은 뭐 보훈 자녀 이렇게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요소들 보셨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지역 인재에 대해서 채용 30%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보훈 자녀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전형에서 가산점도 받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 채용 공고에서 애초에 보훈 자녀만을 대상으로 따로 티오가 있죠. 제한 경쟁으로 뽑는 부럽다. 그런 공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기업에 최적화된 인재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요새 공공기관에서 교육사항도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사항도 충실히 준비가 되셔가지고 이분이 필요한 준비 지금 부족한 거 몇 가지만 더 채워주신다면 충분히 공기업 취업하실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요양직 희망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면허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그리고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등을 자격증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분 자격증란을 보니까 지금 이러한 자격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강점 등이 있어도 애초에 지원을 못한다면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위해서 이런 자격증 꼭 하나 취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학 점수는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요양직 같은 경우 지금 뭐 지원을 한 데 있어서 필수 자격증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어학 점수는 취업 기본 스펙으로서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말은 지금 취득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시작하는 경우라면은 저는 커말은 잠시 뒤로 미루시고 앞서 언급드린 그런 지원 자격에 있어서의 자격증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계열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좀 약간 타이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요? 다른 공공기관은 뭐 서류 전형에서 한정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을 100배수까지 뽑기도 하고 보통 수십 배수로 이제 서류 전형의 문을 넓히고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 계열 준비하고 계시니까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쌓아둘수록 좋긴 좋습니다. 이분이 지금 공공기관 인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분 스펙 내역서만을 봤었을 때는 지금 직장을 퇴사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건지 혹은 다니시면서 준비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거든요. 병원 경력이라고 쓰신 거 보니까 지금은 약간 퇴사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뭐 본인이 시간이 남는다 그렇다면은 공공기관 인턴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우선이 될 것이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수리, 문제 해결 20문항씩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지금 전공 필기 영역에 있어서도 약간 좀 변화가 공공기관에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직 시행령과 규칙을 제외하고 노인장기 요양법이 필기 전형에 있어서 앞으로 그 25%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유념을 해서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훈 자녀시기 때문에 제가 잡다방을 한 반년 정도 진행을 해봤지만 보훈 자녀라는 스펙을 가지고 계시는 분 처음 봐요. 그래서 뭐 취업뿐만 아니라 혹시 소개팅에서 이런 분 만나면 제가 사실 보훈 자녀입니다. 이런 좀 매력도 상승하나요? 아니, 갑자기 소개팅을 저한테. 아니 혹시라도 나가면 상정하는 거죠. 우리 홍 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여성분이 제가 사실 보훈 자녀예요.
근데 보통 소개팅에서 그런 거 안 하지만 근데 일단 보훈전이라는 것이 예. 뭐 독립운동이나 그러니까요. 독립 이런 운동자의 네, 참전용사, 후손, 조수원 선생님의 손녀 뭐 이런 분들 네, 유공자 매력 있습니까? 자녀분들. 뭐 제가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보훈 자녀가 아닌 것보다는 그래도 네. 뭔가 약간 그래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취준하는데 농담이었고요. 취준에 도움이 네, 되는지. 취준에 도움이 되죠. 네, 보훈 자녀만을 대상으로 이제 채용하는 공고들이 뭐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애초에 그런 보훈청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 취업 TO 관련되어 가지고 채용 공고가 난다면은 보훈 자녀들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각 기업에서는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비율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점 요소다. 굉장히 유리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정말 독립이나 이런 전쟁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가산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제 이제 아들의 아들 정도가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도 열심히 애국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애국자가 좀 정리해 될 주시죠. 교육씨 네. 이제 네, 애국기. 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번째 사연은요. 아이디가 뜬규님. 뜬규. 네. 뜬금없네요. 뜬규님. 네. 스펙 내역서를 함께 보시면요. 학교가 경기과 4년제 그리고 주전공이 실버산업학 전공하셨고요. 사회복지학을 복전으로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은 4점대 학점으로 졸업을 하셨네요. 와, 학점이 진짜 높아요. 네. 그리고 토익은 800점대, 그리고 자격증이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한국사 1급, 한국어 3-급, 학교 교육사항 20개. 와, 네. 그리고 경력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 현장 실습, 그리고 봉사시간 190시간, 아이고. 노인복지관 2곳에서 정기봉사를 하셨다고 착한 합니다. 착한 학생. 그리고 대외 활동이 정말 많아요. 공단, 공공기관, 대기업 대외 활동 15개, 보건복지부 기자단, 삼라봉, KTNG 복지재단, 너무 많아가지고요. 신평원, 공단 3개, 시청 2개 등, 그리고 어이구. 수상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상장, 이외에도 공모전 2개, 교내 동아리 2개, 취업 동아리 2개, 그 외 교내 활동 프로그램 다수, 학교 성적 장학생까지 다수. 와, 네, 지금 거의 대외 활동 마스터예요. 지금. 네, 지금 대외 활동 마스터분의 스펙 네. 내역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마가 아니고 네. 대외 활동 그리고 마스터. 커말 1급 필기 합격한 상태이고 실기를 응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2월에 봅니다. 입사 희망 회사랑 직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4대 보험공단 행정직, 사무직을 희망하고 계시고 네. 하고 싶은 말을 보니까요. 대외 활동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료와 수상 항목은 많아졌지만 자격증 항목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써주셨는데 와, 이 정도 되는 스펙 분도 예. 고민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우리 대외 활동 어떻게 학생분들 이렇게 진짜 많이 했을까? 네, 대외 네. 활동을 했는데 또 자격증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욕심꾸러기는 아닌가요? 이 정도면 엄마한테 이제 엄마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어디 가? 나 대외 활동하러 가. 이 정도로 굉장히. 아니 근데 진짜 네. 열심히 살았다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대외 활동 마스터 아닌가요? 네, 뭐 학생으로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했다 지금 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인턴 부분만 제외하면은 지금 거의 다 하신 것 같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완벽한 거죠 거의. 네, 대외 그렇기 활동 때문에 이분은 사실 뭐 준비하시던 대로 공격 계속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여기에서 더 필요해 보이는 그런 거라고는 지금 본인이 지금 취득을 노리고 있는 커말이라든지 공공기관 인턴 이 정도로만 스펙으로 더 갖추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애초에 목표하셨던 그런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거기에다 더해서 뭐 신평원 등 이런 보건복지 관련된 그런 기관들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물이 이제 끓고 나면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더 이상 가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기업 지원에 이렇게 많은 대외 활동이 사실 필요 수준 이상만 넣으면 되지 그 이유는 이상이 없다, 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많으면 많을수록 뭐 다다익선이다, 뭐 이런 좀 입장이신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뭐 기본적인 스펙, 취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갖춰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그래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수상 경력들이 공식적으로 가산점으로 인정은 안 되더라도 이게 뭐 경험이나 경력 사항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구조화 면접에서 내가 말할 경험 소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면접관이 보기에도 다양한 대외 활동과 공모전을 한 그런 지원자와
그리고 이런 대외 활동이나 경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지원자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당연히 이런 활동이 많을수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이런 분야의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기업은 제가 편견일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조금 사기업보다는 약간 튀어나가는 사람을 별로 묻혀가는.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외 활동하면은 대외로 튀어나갈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로열티를 가지고 내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임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신 것이 각자 중구난방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너무 원하는 것이 많지 않나? 호기심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원한 쪽 외에도 다른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금 하셨던 활동이나 경력들이 다 이런 보건복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이런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어도 그렇게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또 보니까 25살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평균보다 훨씬 많은 스펙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방송을 보신 취준생분들이 전혀 막 나는 저 정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가 없죠. 네. 좀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지금. 워낙 취업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막 너무 점점 상향 평준화 아닌가요, 스펙들이 이거?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본 스펙 갖추고 계시고 직무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 로열티 정도만 보여주신다면은 이런 스펙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로열티, 진심어리의 한마디 이런 것들이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목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